당신을 NFT 세계로 데려다줄 NFT 로어. 나는 제재야. 안녕, 난 악원이야. 난 루디움의 귀염둥이 겸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웹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웹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웹3가 어떤 것이죠? 웹3, 뭐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이런 키워드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정작 웹3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데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웹3가 어떤 걸 실제로 의미하는지, 그리고 웹1, 웹2 이런 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아곤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줄 거야. 웹3라고 했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겸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크립토 혹은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 혹은 내지는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크립토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인터넷 환경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단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게임도 있고 아마존 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걸 통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이 웹3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처음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해. 이제 웹3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야. 이 개빈 우드가 누구냐면은 원래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이거든. 원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너무나 유명한 블록체인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찰스 호스킨스, 그 다음에 개빈 우드, 그리고 비탈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개빈 우드 같은 경우에는 비탈릭과 만나기 전부터 개발자로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비탈릭이 이더리움의 첫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백서를 제안을 했었을 때 그걸 보고서 이거 실제로 내가 개발할 수 있겠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빈 우드가 처음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이더리움 황사에 적혀있는 건 전 세계를 위한 단 하나의 컴퓨터, 가상 엔진, 블록체인 위에서 있는 컴퓨터 안에 모든 이제 컴퓨터가 다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구동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개빈 우드였던 거지. 그게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다가 잘 안 됐어. 왜 그게 잘 안 됐냐면은 이더리움도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다사다난한 굴곡들을 되게 많이 겪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처음에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신봉한 사람들은 이더리움 그거 스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옹호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약간 일종의 국수주의자처럼 그 네트워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맥시멀리스트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체인 안에서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나 그 안에서도 단 하나의 컴퓨터로서 이제 모든 열려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꾸 너무 갇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빈 우드가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 그래서 그걸 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고립된 섬들처럼 서로 연결이 안 된다. 비트코인 체인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연결이 안 되고 이더리움 말고 이제 다른 체인들이 나오는데 거기랑 연결이 안 되고 다 누더기 같다. 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웹3 파운데이션이야. 그럼 웹3라는 말이 결국에는 개빈 우드가 먼저 이야기한 거겠네. 먼저 사람들한테 제시해준 용어인가? 그렇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더리움을 떠나면서 웹3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을 차렸어. 그래서 지금까지의 웹 혹은 내지는 블록체인 환경은 웹2의 환경이었고 그걸 넘어서 웹3라는 형태로 정말 이게 모두 연결될 수 있는 형태,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막지 않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개빈 우드의 이제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웹3 파운데이션이고 그 웹3 파운데이션에서 계속 연구를 통해서 지금 개빈 우드가 만들고 있는 거는 폴카닷이라고 해서 다중 블록의 형태들로 각 블록체인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체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인넷을 런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같이 만들었던 비탈릭이랑 개빈 우드가 있었고 개빈 우드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웹3 파운데이션 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웹3 하고 있는 그 말이 거기서 약간 태동한 거구나. 그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겠지.
웹 1 혹은 웹 2와 음. 웹 3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웹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터넷 다 써봤잖아. 그럼 인터넷에서 제일 혹시 그 자주 쓰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라고 하면 뭐 그거? 음식 칼로리. 음식 칼로리? 어. 아 인터넷 검색. 검색? 아, 칼로리 검색. 많이. 검색 엔진을 많이 쓰겠네. 그럼. 맞아.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 맞아. 그래서 그런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사실은 웹 1.0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치. 1990년대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이제 웹 1.0은 내가 접속을 해서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동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막 게시물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이런 거를 못하고 그냥 검색 한 다음에 읽는 것만 되는 거네? 그치. 그런 어. 형태들을 좀 이제 통칭을 해서 웹 1.0이라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웹 2.0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카페 그게 2.0이구나. 검색 엔진 1.0으로 본다.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혹은 소셜 네트워크 거기에 이제 시작은 페이스북 같은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겠지. 블로깅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뭔가 올리는 형태가 됐든 뭐 지금은 이제 뭐 에어비앤비나 마켓플레이스들도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여기에 올리잖아.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내가 스토어를 여기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거대한 환경 안에 내가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형태를 웹 2.0이라고 많이 해. 그러면 약간 플랫폼으로 지금 대표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음. 뭐 아마존,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2.0으로 그치.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조금 특화시킨 맞아. 그런 웹 기반이 2.0이다. 그래서 그런 웹 환경을 웹 2.0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럼 웹 3.0은 뭐냐? 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는 웹 1.0이나 2.0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웹 1.0과 2.0까지는 남의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버 얘기를 했잖아. 네이버라는 서비스 혹은 내지 뭐 아마존이라는 서비스 이제 그런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지. 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서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포스팅을 올려도 될까요? 라고 이제 일종의 허락을 맡아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웹 3.0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남의 집에 간다기보다는 일종의 내가 공원에 가는 느낌이야.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웹 3.0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표지판에 이곳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웹 3.0 환경입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더라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어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규칙이 있는 거네. 그치. 이런 규칙들이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규칙을 따르면은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팔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집주인한테 어떤 정산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뭐 한다 혹은 내지는 유튜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콘텐츠를 찍어서 조회수를 하면은 그 정산은 유튜브에서 해주고 그걸 내가 받는 구조잖아. 그치. 근데 웹 3.0 안에서는 그 룰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거야. 분배의 주체가 이제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 그 자체, 그 룰 그 자체에 기반한다 라는 게 웹 3.0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아저씨가 이더리움의 집주인인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체들이 모든 그 네트워크의 주인인 거네. 그치. 모두가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 모두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룰을 따른다라고 보는 거가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든지 막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인은 없고 이제 규칙만 있고 마치 공원에서 뭐 핫도그 상점이 있고 뭐 놀이공원이 있고 등등 이런 것처럼 각각의 구성체들이 그 공원들을 이루고 있다. 주인이 없고 규칙만 있는. 아하, 완전히 이해해버렸어. 혹시 이해가 돼? 완전 이해해버렸어. 아, 그래? 되게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소유와 통제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공원이다 보니까 이걸 분배를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분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는 가치 전달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토큰이야. 그게 NFT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코인이 될 수도 있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웹3 블록체인 환경 안에서는 이더라는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게 그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더로 정산을 받는 구조인 거고 그 공원 안에 공원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폴리곤이나 그 레이어 2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경들처럼 공원 안에 공원이 또 있고 공원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핫도그를 파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핫도그를 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픈시라고 하면 오픈시가 세워놓은 또 정책들이 또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돌아가는 구조인 거지. 그러면은 걔네들마다 토큰도 다르겠네. 다른 어떤 토큰을 쓰는지는 이제 그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룰을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 거기서 지불되는 토큰도 결국에는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네. 그렇지. 그 규칙들을 다 정하는 과정들이 이제 웹3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되는 거야.